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네요. 상급자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들이 이 관련한 형사고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상급자에 대한 형사고발이죠. 이게 전혀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서 이번에 검찰 수사심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4년, 2016년이 흘렀죠. 네. 이제 굉장히 젊은 당시로서는 33살인 젊은 검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차 정도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부정한 검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뭐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에 있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유서 비슷하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저, 뭐 문자 이런 걸로 남기는 걸 보면 행복하고 싶다라든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해 줄 수 있는 게 당시에 부장검사가 오늘 또 뭐 뒤집어졌다라든가,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술을 먹는 자리에서 우리 뭐 골프로 스윙을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때렸다라든가, 뭐 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갑질, 결혼식장에 참여를 했는데 술을 더 마셔야 되니까 그 자리에 뭐 빈방을 하나 알아봐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들이 계속됐었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업무도 휴가도 한 번도 못 쓴 상황에서 하루 뭐 16시간씩 일을 해가면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도 있었고 일정 정도의 폭언, 폭행도 좀 있는 정황이 있고. 예. 이게 근데 들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일반 회사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그렇죠. 아닌가. 예, 예. 그리고 뭐 아닌 말로 저도 뭐 아주 예전에 이제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뭐 기자들도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좀 폭언 같은 것들이 좀 흔하게 있었고, 그걸 이른바 뭐 진짜 군기 잡는다는 식으로 했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검찰에서 있었다는 일을 어떻게 검찰에서 그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찰이니까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붙이면 안 되지만 검찰의 특수한 문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문화인 거고, 예.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모든 검사들이 겪었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야 뭐 검찰 출신은 아니고 그냥 뭐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뭐 사법연수원 때 15라고 하죠. 네네. 검찰에서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수습처럼 이렇게 지내는 일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그때 본 거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검찰에 있다가 이런 분야를 못 받아들이고 밖에 나온 변호사분들이 이제 폭로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도저히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또 검찰이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나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도 있었고, 네.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네.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도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그 부장검사는 해임을 했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 검찰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정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예. 다른 사건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온갖 뭐 정말 강력 사건에 휘말려서 뭐 성추문 같은 거 일으켜서 수사까지 받고 했지만 좀처럼 해임당하는 일 없거든요. 예. 근데 해임을 했어요. 그건 큰 일이죠. 근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해임을 했는데, 네. 막상 그 부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그리고 당사자는 이제 해임 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로서 사실 활동을 했고요. 네. 지난해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족이라든가 아니면 이 뭐 김홍 검사와 동기인 그 변호사들이 형사 고발을 해서 네. 형사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는 시작이 됐지만, 지난해에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거를 좀 정상적으로 수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봐 달라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직장 내에서 해임했다는 징계는 내렸지만, 네.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같은 것들은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유족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직장에서 그것도 검사가 물러나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폭언폭행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형사처벌은 안 되네? 그러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에 이제 고발까지 하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사건 전후를 살펴보면 사실 극단적인 사상 선택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남부지검에서도 감찰을 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내부에서조차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찰을 했지만, 또 그 감찰 결과를 보면 뭐 좀 지나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좀 성격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유난히 친근감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격이 좀 그럴 뿐이지 많이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감찰 결과들이 또 나왔어서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얘기는 김홍인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도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감쌌었고 지금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느냐, 뭐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 못한 유족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수사심의위는 지난번에 한동훈 검사라든가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수사심의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지금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이 되기 위해서는 각 일선 지검에 네. 시민심의위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대검에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보면 네. 넘기면 다시 넘기는 건데, 원래는 진짜 수사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면 딱 맞는 사안이에요. 애초에 취지에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제대로 뭐 어떻게 보면 처리하지 못할 때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에 딱 맞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최근에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기소를 했고, 네. 또 한동훈 검사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이상 수사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공고를 내는데 검찰이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필이면 또 이거는 진짜 필요한데, 왜냐하면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 사건도 아니고, 예. 안타까운 한 젊은이가, 총망받는 젊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인데 하필이면 또 상황이 이렇네요. 네. 네.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걸 좀 추가적으로 하면, 그럼 검찰은 왜 그렇게 초년 검사들을 힘들게 만들까? 저는 이게 검찰의 독특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에 검찰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역할에 분명히 기여를 한다. 네. 우리가 예전에 뭐 군대가 잘못된 문화를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아주 뭐 심리학 용어로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 정도까지 상황이 가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조직에 오히려 더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또 견뎌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알게 모르게 그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거죠, 그건. 예, 8117번 쓰시는 분께서, 변호사님, 검사라면 누구나 겪는 거다, 그걸 못 견디고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안 되죠. 되죠.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이거를 좀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체적인 어떤 개혁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나도 그걸 견뎌냈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혁이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검찰 내부의 감찰제도,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그동안 잘 수행하지 못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된 자정작용들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좀 파격적인 검찰 내부의 인사 발령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부 고발에 목소리를 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면서요. 네. 일단 먼저 대검 감찰부라는 게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감찰은 뭐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뭐 내부에 비위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거고요. 대검 감찰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고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외부에서도 하도 이제 뭐 검사들 감싸기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많이 하니까, 대검 감찰부의 감찰부장은 법적으로 외부, 그러니까 개방형 직제,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예.
그게 유명무실했었거든요.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그 검찰에서 제대로 그 대우를 해줄까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외부의 인사를 앉히지도 않았었는데 지난해 이제 지금 현재 한동수 부장이 실제로 이제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네. 이분은 이제 법원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고 판사 출신이죠. 그렇게 갔고 감찰부장이 검사장급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직제도 독립해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독립해서 업무 수행을 네.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검찰연구관으로서 이 감찰관을 이민정 부장검사를 임명을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정기 인사 발령이 아닌 좀 원포인트 인사라고 지금 보도가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민정 부장검사가 그동안에 꾸준히 보여왔던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감찰의 역할이 잘 맞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이민정 검사 같은 경우도 내부 고발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감찰 업무를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이 이제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면 실제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 네. 또 지난달 27일에 정기 인사 발표가 났었을 때 이제 검찰연구관 자리를 한 자를 공석으로 발령을 안 냈었어요. 예, 비워놨던 자리를 채우면서 예. 특이한 점은 뭐냐면 대개 검찰연구관 자리는 이제 검찰총장과 관련된 업무를 검찰총장이 이제 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그게 아니라 이 자리로 가라고 이제 딱 집어서 발령을 낸 부분은 분명히 특이하긴 하죠. 예. 모두가 예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목소리를 이민정 검사가 상당히 많이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네.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뭐 그냥 목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감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 감찰에 있어서 이게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만 하고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찰하는데 조금 더 네. 그 힘이 실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하게. 예. 그동안 또 워낙에 이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많은 목소리를 좀 밖으로 네. 보내왔던 참고 역할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좀 기대해 보아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양변의 이열지열 오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